자, 승무원 준비생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이 성형외과 피부과 수술 시술, 그리고 적극적으로 비추천하고 뜯어 말리는 그 수술과 시술, 모든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태기쌤입니다. 오늘은 주제 자체가 이 성형외과 수술, 시술 이런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미스트 한번 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촉촉하네요. 자, 승무원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모적인 부분을 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될 확률이 높은 수술, 시술 사례, 그리고 또 하면 좀 도움될 수 있는 이미지 개선에 확연히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 사례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성형외과 수술과 그 시술 자체가 나의 단점과 이 컴플렉스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용도이지 단순히 무언가 나를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과해지고 이 결과가 좀 실패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욕심을 좀 내려놓고 조금 자연스러움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의 생김새, 골격, 눈, 코, 입의 위치와 크기, 또 체질까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남이 해서 효과 봤다, 좋다라고 해서 그 시술, 수술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특정 병원에서 했던 그 결과가 또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자기 객관화를 놓치는 순간 과유불급이 되면서 정말 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술과 시술에 있어서는 적당히 그리고 자연스러움과 타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확실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승무원 준비생이라고 하면 저는 단순히 예쁜 얼굴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 승객과 좀 마주하고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그 밝은 이미지, 호감적인 이미지와 인상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호감적인 이미지와 인상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그 시술과 수술은 선택적으로 좀 적절하게 도움받는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과도하게 손대서 어색해진 외모보다는 자연스럽게 개선된 모습이 면접관에게 호감적인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제가 남자기 때문에 정말 그 성형외과 수술, 시술 전문가들만큼 많은 경력과 경험이 있는 여자분들만큼 엄청난 지식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저의 어떤 마인드는 좀 면접관의 마인드가 강하거든요. 면접관 하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최종 면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 50대, 60대 되는 굉장히 높은 어른분들이고 굉장히 높은 임원분들, 즉 우리에게는 어르신들이죠.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제 입장에서 보다는 그 어른들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집중해서 어른의 입장과 마인드 시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추천하는 수술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콧대는 사람의 얼굴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높은 콧대 수술은 이제 날카로운 이미지 그리고 다소 강하고 센 인상을 만들기 쉽습니다. 특히 분필을 넣은 것처럼 빡 이런 느낌이 난다든지 이 코끝이랑 이 콧대의 각도가 너무 좀 날카롭게 세우다 보면 누가 봐도 옆에서 보면 약간 정말 피노키오 같이 좀 너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피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단아하고 따뜻한 이미지보다는 좀 차갑고 조금은 예쁜데 잘생긴 느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가는 걸 지향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무리한 양악 수술입니다. 사실 이건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양악을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이건 너무 위험한 대수술입니다. 뼈를 깎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출혈도 굉장히 심한 수술이라 하고요. 일단 무엇보다 50, 60대 이제 그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다소 얼굴이 너무 작고 너무 윤곽이 뚜렷하고 너무 V자 빡 이런 느낌들은
인위적인 느낌 그리고 과장된 느낌으로 다가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지 자체가.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수술은 아니지만 얼굴이 이제 막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정도인데 굳이 무리하게 양악을 예뻐지기 위해서 잘생겨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비추입니다. 이게 너무 내 얼굴, 예쁨, 그리고 예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 꽂혀버리면 이런 수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과도한 지방 이식 그리고 필러 시술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술이 좀 적당히가 된다면 충분히 매력을 만들 수 있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이마, 볼, 뾰족한 턱 이런 좀 과한 시술로 인해서 얼굴이 다소 부어 보이고 시간이 지나도 그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부해 보이기도 하고 인위적이게 보이기도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한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사실 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티보다는 빈티가 나 보이는 얼굴이라면 적당하게 꺼져 있는 부분은 채우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그래도 입체감이 조금은 있어야 이제 영상 면접할 때 영상도 좀 잘 받을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동안으로 보이고 얼굴에 활력과 활기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처럼 얼굴에 이제 지방, 살적인 부분에서 너무 좀 컴플렉스가 있다면 절실하게 필요한 시술이 될 수 있지만 굳이 평범한 분들이 과하게 넣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러 시술을 할 때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 가지를 꼽아라면 애교살이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은 일단 무조건 인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교살 필러는 저는 되도록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한때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입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1cc 정도 보통 넣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필러니까 녹으면서 자연스러워지는데 그것도 분명 본인의 원래 입술보다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서 더 넣고 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많이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느낌이 나는 뭐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희화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띠띠빵빵 이런 느낌이 되게 되면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아버지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마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적당한 볼륨이면 되는데 이 볼륨의 굴곡이 너무 튀어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별로입니다. 승무원 면접할 때는 사실 얼굴형을 다 까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마로 이어져야지 미간에서부터 너무 볼록 튀어나오는 이마 있죠?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발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과하게 하면 인상 자체가 너무 인위적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진솔한 느낌도 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점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좀 승무원 준비생들이 한 번쯤 고민하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실제 내가 해볼 수 있는 그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천이라 말하긴 그렇지만 본인의 컴플렉스가 있다면 확실히 개선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 개인적인 견해와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쌍꺼풀 수술을 포함해서 이 트임 계열, 앞트임, 뒤트임, 그리고 약간의 눈매 교정과 같이 눈과 관련된 수술입니다. 일단 승무원 준비생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위 중 하나가 눈이죠. 아무래도 이제 고객과 직접 응대하고 마주하고 소통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눈에 그 진심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합격도 많이 하고 이미지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얼굴에서 차지하는 그 중심이 되는 눈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눈이 너무 작고 막혀있고 쌍꺼풀이 없어서 조금은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 인상을 가진 분들은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적절한 수술을 선택해서 하시면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제가 봤을 땐 무쌍보다는 확실히 쌍꺼풀이 있는 분들의 합격률이 정말 높습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이 쌍꺼풀 수술 거의 대부분 하니까요. 거의 10명 중에 7, 8명이 하니까 충분히 그런 비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눈이 너무 좀 컴플렉스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눈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눈매 교정, 가벼운 트임, 과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쌍꺼풀 라인도
너무 아웃라인으로 높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 막 그런 배우들처럼. 그건 좀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쌍꺼풀 라인을 너무 진하게 깊게 이렇게 만들어서 소세지처럼 시간이 몇 년 지나도 소세지 같은 눈 있죠? 그건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좀 인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나이 많은 분들 있죠? 50대, 60대 이제 어르신 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면 이제 눈살이 많이 처져가지고 좀 강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소세지 눈처럼 수술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런 눈을 했을 때 좀 어색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눈 밑 지방 재배치인데요. 아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서도 두 번째가 윤곽 수술, 많은 사람들이 트라이 하지 않을 수술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두 번째도 눈 밑 지방 재배치는 아직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20대일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이는 트라이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좀 고민이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눈 밑에 지방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분들, 이게 나이가 어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굴곡이 져 있다든지 아니면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서 정말 맨날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랬을 땐 이 수술은 과유불급이 있는 건 아니라서 재배치를 하는 거라 가지고 사실 효과는 확실히 볼 수 있죠. 이게 과하게 돼서 이상하게 될 확률은 적은 수술인 것 같습니다. 굴곡을 없애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 좋아 보이고 조금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화사한 어떤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크서클 부분들도 많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다크서클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코끝 교정입니다. 코끝 교정. 이 생각보다 코 라인이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코끝이 별로 예쁜 건 아닙니다. 사실상 저도 넓게 퍼져 있는 코긴 한데, 이제 이게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코끝이 뭉툭하면 둔탁해 보인다면 조금만 이렇게 다듬어줘도 훨씬 더 한결 단아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성형외과 상담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코 수술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코 수술을 안 했거든요. 그때도 코 수술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하게 된다면 요거를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끝을 성형외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이 코의 퍼짐과 둔탁한 느낌을 잡는 것만으로도 1.23배 예뻐지고 잘생겨진다 하더라고요. 솔깃하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코끝만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코끝에도 뭘 넣고 콧대에도 넣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개 같이 넣어가지고 과하게 되어버리면 끝입니다. 콧대가 일단 너무 높아지고 코끝도 이렇게 되면 정말 인위적인 거의 끝판왕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넣어서 실리콘이 과해지는 순간 여러분들 인상이 마이너스가 된다. 네 번째는 보톡스와 윤곽 주사입니다. 자, 얼굴의 라인 정리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톡스의 효과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턱 근육이 발달한 분들은 갸름해 보이는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미간이나 이마, 주름을 자꾸 이제 찌푸리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만들어지는 분들도 이런 인상을 없애다 보니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인상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또 실제 어떤 주름 같은 부분에서는 노화 진행을 늦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실이 없다, 득이 많은 시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곽주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많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벼운 나의 어떤 라인들, 울퉁불퉁한 라인들, 살이 많은, 지방이 많은 곳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윤곽주사는 따로 맞아본 적은 없어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리프팅 관리, 슈링크, 울세라, 그리고 인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이런 이 지방 같은 거 정리도 되고,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살을 딱 붙여주면서 뭔가 좀 얼굴 라인이 확실히 정리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어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면접을 딱 앞두고 뭔가 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예뻐 보여지는 그런 느낌을 좀 얻기에 좀 충분한 시술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액대가 일단 비싼 게 다 문제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부 관리와 이제 관련된 시술들은 좀 여러분들
접근성도 좋고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승무원 합격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피부가 좋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피부가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메이크업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피부가 좋아 보이기 위한 시술들과 노력은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방 재배치처럼 뭔가 과유불급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금액대도 이제 접근이 쉬운 시술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해보시면 그래도 그런 화장도 더 잘 받고 면접장에서 좀 피부가 탁 좋아 보이는 그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이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는 물광주사, 스킨부스터, 그리고 연어주사 PDRN, 그리고 레이저 토닝과 같이 여러분들의 피부 결, 물광, 그리고 어떤 피부톤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하신다면 훨씬 더 이미지를 화사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성형외과 수술, 피부과 시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현타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좀 외모에만 집중하고 치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객실 승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 외모가 중요하기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뻐지기 위해서만 그것을 오직 목적으로 이제 내가 선망하는 연예인처럼 되고자 이 수술과 시술을 마구잡이로 막 한다면 사실 인위적인 얼굴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점을 개선하고 커버하는 정도, 내 컴플렉스를 감추는 정도로 이제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미소, 표정, 그리고 인상, 목소리, 답변의 컨텐츠, 그리고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그 이미지를 더 호감을 플러스 알파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외모, 멋진 외모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